안녕하세요. 시언어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연산자들을 배워왔죠. 지금까지 다뤘던 연산자들을 다시 복습해보면 산술 연산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나머지 연산을 하는 산술 연산자, 그리고 대입 연산자, 변수의 결과값을 계산의 연산의 결과값을 집어넣는 대입하는 대입 연산자. 이 대입 연산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좌측 연산 등의 다른 연산자와 더해져서 해당하는 연산자를 수행한 다음 해당하는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하는 복합 대입 연산자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를 예전에 했었죠. 그래서 부호를 나타내는 더하기 기호와 빼기 기호, 그러니까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 단항 연산자를 했었고, 단항 연산자 중에서 특이했던 게 증감 연산자였죠.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던 증감 연산자를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증감 연산자는 해당하는 변수, 항상 변수에만 사용할 수 있었죠. 더하기 1 또는 빼기 1을 수행한 다음에 변수에 다시 대입을 하는 기능을 수행을 했고, 변수의 앞에 쓸 때와 뒤에 붙어서 쓸 때의 기능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다뤄야 할 연산자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일단은 기초적으로 쓰이는 지금까지 배웠던 연산자 중에 들에서 멈추고 우리가 이제 다른 거를 좀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함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수학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배웠죠. 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바로 1학년 1학기 가장 마지막 단원에 있는 이 함수라는 단원을 굉장히 어려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친구들,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이 함수라는 개념을 잘 잡지 못해서 어려워했고,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에도 몇몇 친구들이 이 함수,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의 역할이나 이 기능들을 초반에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시면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혼자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이 함수를 못 쓰면 좋은 프로그램을 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뭐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함수가 뭐냐 이해를 하려면 마찬가지로 이 수학에서의 함수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어떤 분의 티스토리 블로그에 있는 함수의 정의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라고 하는 거는 매핑 또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는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폼이 바로 y는 fx 그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fx는 x제곱 또는 fx는 y, y는 fx 이런 형태로 아마 우리가 중학교 수학책에서 많이 봐왔을 겁니다. 금방 함수는 수학에서는 말하지만 얘는 매핑 혹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를 보면 매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x와 y 결과값을 하나하나 매칭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핑이라는 용어를 썼을 테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x값을 넣었을 때 각 어떤 함수에 넣냐에 따라서 y값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인자를 넣었을 때 함수에 따라서 특정한 결과값이 도출된다는 데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것 같아요. 함수는 매핑과 트랜스포메이션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죄송합니다. 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y는 fx라고 하는
이 식을 설명을 가장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면 f 괄호는 펑션을 얘기하겠죠. 함수를 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어떠한 f라고 하는 펑션에다가 함수에 x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으면 y라고 하는 값이 도출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서 펑션은 들어온 인자값에다가 1을 더해서 내뱉는 함수를 뜻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게 x가 1인 경우에 x는 1이라고 하는 x값을 이 함수 안에 넣으면 결과값이 몇이 나오죠? y는 2로 넘어오겠죠. 하지만 x는 2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때 y는 3이라고 하는 값이 내뱉어질 거예요. 이렇듯 어떠한 함수가 정해져 있고 얘는 기능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 함수의 기능은 들어온 인자값에다가 1을 더해서 내뱉어 라고 하는 기능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함수의 기능은 정해져 있는데 들어오는 인자가 몇이냐에 따라서 내뱉는 값이 계속 변하는 거죠. 함수는 이러한 특정한 기능 또는 역할을 하는 그 함수의 기능이 정해져 있고 들어오는 인자값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x에 따라서 다른 y의 값들이 매핑되는 거고 x가 x 더하기 1로 트랜스폼 돼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네, 여기에서는 이제 중학교에서 설명하는 함수, 수학적인 함수의 얘기를 드렸고요. 얘네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1차 함수죠. 1차 함수에다가 이제 그 인자가 하나밖에 없는 1차 함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함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자로 x, y가 들어가서 내뱉어지는 거는 z가 내뱉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z는 x 더하기 y 이런 함수도 가능하겠죠. 얘는 함수에 항상 두 개의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이 두 인자를 더하는 연산을 수행해야 하니까 이 함수에는 항상 두 인자가 들어와야 되고 이 함수의 기능은 들어온 이 두 인자 값을 더해서 내뱉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함수의 기본 개념들이 다 나왔어요.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로 함수에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한데요. 세 가지 정도,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1, 2, 3번이라고 번호를 지어볼게요. 첫 번째는 파라미터가 필요한데요. 파라미터는 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y는 fx 또는 z는 fxy라고 하는 함수가 짝지어져 있을 때 이 함수 안에 들어가는 x 또는 xy 값을 우리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매개 변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이 있어야겠죠.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 이 함수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라는 걸 뜻하는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던 y는 fx, y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함수는 들어온 인자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뱉는 기능을 하는 거고, 두 번째 z는 x 더하기 y라고 하는 함수는 x 더하기 y를 해서 내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퍼레이션입니다. 함수가 어떠한 기능을 하냐.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리턴 값인데요. 리턴은 결과값을 얘기를 합니다. 함수 파라미터를 가지고 해당 오퍼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뭐가 나오냐,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냐라는 거를 리턴이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를 만들려고 할 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이 바로 파라미터, 오퍼레이션, 리턴 값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충분히 따라오셨으리라고 믿고
이 세 가지는 지우지 않고 앞에 예를 들었던 이것들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는 매핑 혹은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기능을 하고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라미터, 오퍼레이션, 리턴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함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사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함수가 있죠. 항상 사용하고 있는 함수가 있어요. 바로 이 메인 함수인데요. 이 메인 함수를 가지고 함수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void, 메인 괄호 void 하고 큰 괄호를 항상 치면서 이 안에다가 함수를 작성했었죠. 여기서 이 main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의 이름입니다. 함수에서는 또 필요한 게 네 번째, 함수의 이름이 항상 필요해요. 나는 앞으로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를 거다. 나는 앞으로 작성하는 이 함수는 main이라고 부를 거다 라고 하는 건데요. 항상 함수를 만드실 때는 함수의 이름을 정해 주셔야 하는데 얘는 왜냐면 함수를 왜 만들까요? 함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x와 y를 더하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100번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x 더하기 y를 100번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함수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이 함수만 100번 부르면 똑같이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목적은 재활용인데 재활용을 하려면 얘가 뭐라고 불리는지 알아야지 다시 부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름은 남들에게 불리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부를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변수가 항상 변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변수를 거기다가 뭐 대입을 한다든지 연산을 한다든지 따로 다른 기능을 추가했던 것처럼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있어야지 이 함수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함수를 만들 때는 함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main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고요. 이 괄호 안에는 함수 여기다가 다시 구성을 봐보면 일단 함수 이름이 필요하고요. 함수 이름 다음에는 괄호가 와야 되는데 이 괄호 안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파라미터가 나열이 됩니다. 파라미터가 나열이 됩니다. 조금 전에 수학적인 함수에서 예를 드렸지만 파라미터는 하나여도 되고 두 개여도 되고 사실은 없어도 됩니다. 파라미터의 개수는 무관합니다. 대신 파라미터가 안 사용된다. 이 함수에는 파라미터가 필요 없어 라고 할 때는 여기에 얘처럼 void라고 하는 void가 비어있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한테 이 main이라고 하는 함수는 파라미터가 필요 없어도 작동되는 함수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비워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void라고 하는 명칭을 써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함수 이름 앞에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리턴의 타입, 리턴 값의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void라고 했어요. void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리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void라고 하면 리턴 값이 없다는 거죠. 컴퓨터한테 이 함수는 리턴 아무것도 안 보낼 거야. 밖으로 안 뱉을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고 예를 들어서 int 타입의 어떠한 숫자를 내뱉고 싶다 라고 하면 int sum 예를 들어서 int x, int y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작성한 이 한 줄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함수의 이름은 sum이라고 하는 거고요. 파라미터로는 두 개가 오는데 컴퓨터한테는 파라미터 자체도 얘가
int 타입인지, 캐릭터 타입인지, 플롯 타입인지, 스트링인지, 캐릭터 배열인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파라미터가 어떤 타입인지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쓸 텐데 둘 다 int 타입이고 앞으로 이 함수에서 이 두 개의 파라미터는 x와 y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할 거야. 그리고 오퍼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리턴이 있는데 해당하는 리턴 값의 데이터 타입은 int 타입의 어떠한 값을 내뱉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면서 꼭 있어야 되는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중에서 지금 파라미터, 리턴 값, 함수의 이름 이 세 가지를 했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오퍼레이션입니다. 오퍼레이션은 이렇게 함수를 쓰고 밑에다가 괄호를 친 다음에 이 안에다가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싶은 오퍼레이션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니까 x와 y 값을 더해서 그 해당하는 연산의 결과값을 리턴하는 함수를 작성한다고 하면요. x, y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x와 y를 더한 다음에 얘를 int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이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x와 y의 더한 값을 대입시키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연산자들을 여기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메인 함수에 작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sum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작성하는 것 뿐이에요. 네, 더한 다음에 얘는 리턴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컴퓨터한테도 어떤 값을 리턴해야 되는지 알려줘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return이라고 하는 글자를 쓴 다음에 어떤 변수 값을, 어떤 값을, 상수 값을 내보낼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시 보면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파라미터 두 개를 쓸 거예요. 이 파라미터 괄호 안에 쓰면서 이 x와 y 값들은 이미 선언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함수에서는 이미 이 x와 y 값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x와 y 값을 4개의 변수로 받아들인 다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일단은 제일 먼저 sum이라고 하는 이름의 int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그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4개 변수로 받은 x값과 y값을 더해서 대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연산이 다 끝나면 함수가 종료될 때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리턴 값을 보내야 되는데 얘는 리턴으로 int 타입의 리턴 값을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int 타입의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으니까 게다가 이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x와 y 값의 합을 이미 대입해 놓은 상태니까 이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리턴할 리턴 값으로 내뱉을 거야 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얘는 지금 파라미터도 있고 리턴도 있는 타입인데요. 예를 들어서 int 똑같이 sum2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파라미터를 안 쓸 거예요. 파라미터가 없어도 돼요. 그 대신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기서 리턴을 해야겠죠. 리턴을 하는데 10이라는 값은 리턴하는 애예요. 얘는 int 값을 리턴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수로 쓰이는 거는 디폴트가 int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sum2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얘는 무조건 10이라는 값이 밖으로 내뱉어지는 아이인 거예요. 파라미터는 안 들어오지만
리턴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턴 값으로 항상 10이라는 값을 내뱉는 아이. 그럼 얘는 파라미터는 없지만 리턴 값은 있는 아이였죠. 그럼 반대로 리턴 값은 없지만 파라미터는 받는 아이를 해볼까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출력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함수에서 하는 일은 printf 함수를 부르는데요. 여기서 뭘 하냐면 매개 변수로 들어온 x라고 하는 값을 %d로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출력만 하는 일이니까 밖으로 다시 보낼 일이 없는 거죠. 얘는 그냥 출력만 하고 함수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도 없고 리턴도 없는 함수는 우리가 계속 써왔던 메인 함수를 예로 들면 되겠죠. 얘는 들어온 값도 없고 내뱉어질 일도 없는데 들어오면 일단은 여기에 수행되어 써져 있는 코드를 한 줄 한 줄 다 수행한 다음에 그냥 거기서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는 크게 이렇게 네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뭐와 뭐에 따라서 파라미터와 리턴의 유무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파라미터도 있고 리턴도 있는, 파라미터는 없지만 리턴 값은 필요한, 파라미터는 있지만 리턴 값이 필요 없는, 그 다음에 파라미터와 리턴 둘 다 필요 없는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리턴 값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리턴이라고 하는 얘도 하나의 문법이죠. 이 리턴이라고 하는 걸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리턴할 값을 뒤에다가 넣어주면 된다. 이게 변수명이 되어도 되고 상수여도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리턴 뒤에 붙은 이 데이터 타입과 우리가 옆에서 선언한 데이터 타입이 항상 일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일단 함수의 의미와 함수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이 네 가지 이름, 그 다음에 파라미터, 오퍼레이션, 리턴 이 네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함수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름이 항상 중간에 오고 이름 뒤에는 파라미터 뭐가 들어간다면 어떠한 타입의 파라미터 이름이 뭔지 항상 써주셔야 되고, 필요 없다면 보이드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앞에는 리턴 값의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 줘야 되는데, 있다면 데이터 타입을 써야 되고 없다면 이렇게 보이드로 마찬가지로 명시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은 어디에다가 적냐, 이 가로 대괄호 안에다가 수행해야 되는 오퍼레이션을 필요한 만큼 그대로 작성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리턴이 필요한 함수라고 한다면 가장 마지막 줄에 리턴 다음에 변수 또는 상수를 명시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수의 모양, 그 다음에 의미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수 호출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